삼성전자를 왜 추천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액면 분할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PR에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유튜브 강의로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2월 1일 금요일자 시총 상위 마감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합에서 보겠고요. 등락률 상위 종목을 순서대로 정렬해 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방산주가 들썩한 한 주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번 주 꽤 큰 연속 상승 구간이 관찰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이에 껴있는 NC소프트 보입니다. 게임주도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비슷한 종목군이 또 있네요. 여기 밑에 크래프톤 관찰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HPSP 이 종목도 직접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번 주 대단한 상승률 기록해 주었습니다. 주봉 차트로 잠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살펴보면 고점 구간이 지난주 대비해 36% 상승 고점을 만들어 줬고요. 윗꼬리도 짧게 가지면서 종가 고가 형태로 주봉을 마감하였네요. 주식시장에서 금요일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의 주식시장을 단지 클로즈한다는 뜻도 있고요. 주봉을 마감하는 날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봉은 한번 확장을 시작하면 그 방향을 금요일까지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HPSP 차트에서도 보시면요. 11월 둘째 주, 셋째 주처럼 변동성을 가지지 않는 구간과는 다르게 7월에 눈에 띄는 장대 양주봉 구간이나 그 옆에 8월 초 장대 운주봉 구간처럼 한번 방향을 정했을 때 금요일까지 그 시세가 확장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봉은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살핀 김에 이 종목의 전체 차트로 잠시 보겠습니다. 파동을 만들며 주가는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고점을 돌파할 때면 어김없이 누군가 개입을 주는군요. 이렇게 장대 양봉 구간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앞서 몇 차례나 장대 양봉의 주봉을 반복해 만들었습니다. 그 구간마다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 되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도 관찰됩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면 어김없이 주가를 일부 되돌렸네요. 거의 절반쯤 되돌린 패턴이 관찰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도 확률 이론에 따라서 비슷한 형태로 차트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면 앞선 흐름처럼 다시 조정 구간이 뒤따라 나올 테고요.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며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물결을 이루고 파동을 만들고 위아래 출렁이며 항해해 나갑니다. 하지만 선택된 방향은 위쪽으로 정해진 듯 하고요. 목적지까지 계속해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네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고점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장대 양봉을 더 이어가려 할 겁니다. 당장 12월 남은 구간에서 앞전 장대 양봉 구간과는 다른 움직임 나올 거고요. 이렇게 앞전처럼 장대 양봉 후에 되돌리며 시간을 갖기보다는 계속 양봉을 12월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가가 고점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의미를 부여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은 고점 구간의 패턴을 갖습니다. 출렁이며 파동을 만들며 물결처럼 올라가는 주식들은 딱 두 가지 형태로 고점 구간을 확정 짓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 구간에서 갑자기 연속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버리며 시세를 급등시켜 버리고요. 이때는 급등시킨 뒤 폭락으로 조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는 종목 근래 움직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주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의 주봉이 관찰됩니다. 직전 상승 구간에서도 장대 양봉은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고점 찍고 꺾이는 흐름이 되었고요. 시총 상위 등락률 종목에서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누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큰 확장을 만들어주고 폭락하는 형태로 되돌리며 고점을 확정 짓습니다. 첫 번째 고점 구간 만들기 패턴으로 기억하시고요. 다시 HPSP 차트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직전의 장대 양봉 구간과 먼저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당장 어떤 형태의 주봉을 만들지 관찰하며 판단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고점 구간에서의 두 번째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더 이상 확장에 실패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때는 고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큰 진폭을 만들지 않고 옆으로 기는 듯한 형태를 만들고요. 역시나 고점을 확정 짓는 자리니까 급락 형태로 전환됩니다. 자, 시총상위 등락률 종목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한 3년째 굉장한 상승 시세 확인됩니다. 주봉으로 살피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상승률과 상승 기록입니다. 이런 종목을 미리 찾을 수 있다면 작전주보다 좋습니다. 시총과는 관계없는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쭉 상승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큰 수익 주고 당장 부자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매수해 보시면 대부분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당일 급상승시키는 종목들은 대부분 세력주에 속하고요.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은 세력이 돈을 벌기 위해 설계한 종목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들을 함께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겠죠. 개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승세로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아주 많이 참여하게 됐을 때가 세력이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다시 HD 현대일렉트릭 차트로 돌아와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점 마감된 지난주 자리가 단기 고점이라면 어떨까요? 신고가 자리에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고요. 이를 극복하는 상승 구간을 11월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3주째 횡보하는 듯한 흐름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횡보 구간 더 이어갈 수 있고요. 다시 8만원 이탈하면서 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고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따져볼 수는 있겠고요. 보통은 어떻게 고점 구간을 만들더라 이렇게 알아놓고 대응해 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KTNG 한번 볼게요. 자, KTNG는 연봉 차트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연봉 차트로 변환해 보고요. 제일 먼저 살필 것은 박스권이 있는지 보는 거죠. 박스권 관찰됩니다. 두 군데 보이네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네모 구간 표시할 수 있고요. 다음은 현재 위치한 구간이 됩니다. 2015년 장대 양봉의 연봉 출현 구간부터가 되고요. 거의 9년째 이어지는 박스 구간이 되네요. 현재는 코로나 때 2020년 한 차례 박스 하단을 되돌렸고요. 지지력 확인하여 하락은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3년, 4년째 바닥 구간 다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 종목은 연봉부터 봤을까요? 평소 종목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이 종목은 등락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봉 차트이고요. 올해도 보시면요. 1년 동안 고점 5%, 저점은 마이너스 11% 정도 되네요. 상한가 진폭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가 일봉 차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는 사업이 동일하고 성장 가능성이 비슷하고 매출 변화나 변동폭이 크지 않고 그런 기업이죠. 담배값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한 차례씩 움직임을 갖고요. 그 외에 별 움직임을 갖지 않습니다. 작년 연봉도 보시면요. 양봉이 이쁘게 출현한 모습이지만 1년간 15%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한국전력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국전력도 연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현재 주가를 봅니다. 2만원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가격도 보겠습니다. 2003년을 보면 되겠네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20년간 한 3배쯤 상승한 것 같습니다. 6만원 구간이 고점으로 확인되고요. 다시 되돌렸으니까요. 장기 보유했다면 참 어려운 자리에 위치한 듯 싶네요.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KTNG 모두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큰 진폭을 만들어냅니다. 한때 대선주에 엮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박스권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수십 년을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이런 구조의 움직임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니까요. 주가가 하락을 주거나 상승을 주거나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런 모든 사실과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급등 없이 몇 년간 적당히 올라가고요. 급락 없이 몇 년간 적당히 내려갑니다. 이 폭이 적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고점 6만원 대비해서 70%쯤 하락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또 장기 보유한다면 6만원이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늘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 연봉 차트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추천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액면 분할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PR에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당장 반영해서 급등시키면 그만이거든요.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락은 오히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주식이 상장 폐지가 아니라면 500원에서는 하락을 멈추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승 구간은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향후 10년간 50만원 가거나 다시 100만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였고요. 주제를 따로 정하진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살폈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당일 등락률 상위 종목을 살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주식 투자는 삶의 한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렇게 끝없이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되고요. 늘 귀 기울여야 하는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을 모르면 부자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주로 아파트 거래가 되고요. 토지 거래는 거래량 자체가 작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황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고려할 것은 리스크가 되고요. 주식은 그 점에서 부동산보다 낫습니다. 글로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주식의 장점이 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장기 투자로 많은 부분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일회성으로 일시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매월 얼마씩 적립하듯이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 재미가 부동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 생각 전해봤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